강화마루란 목재에서 섬유질을 분리해서 채취하여 방수 수지를 첨가한 후 고온 고압으로 압축 성형시킨 뒤 HDF를 바탕으로 하고 표면은 HPL 또는 LPL로 강화 처리한 나무 바닥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 톱밥 같은 걸 압축하여 만든 조립식 바닥재입니다. 강화마루의 특징입니다. 마루 패턴이나 색상. 강화마루 바닥은 압축된 바닥재의 인테리어 필름으로 표면을 마감하여 전반적으로 패턴이나 색상이 일정합니다. 조립식 마루. 바닥재를 조립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고무장갑이나 신발로 치면 마루가 벌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프로파일. 강화마루는 조립식 마루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축 팽창이 심합니다. 그래서 창문 앞, 방 입구 등 마루가 끝나는 부분을 프로파일로이라는 마감재로 마감하여 가리게 됩니다. 이 프로파일이라는 건 강화마루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방 입구나 벽 가장자리 쪽에 프로파일이 있다면 우리 집 마루는 강화마루구나 라고 판별하셔도 됩니다. 걸레바지. 강화마루는 다른 마루들과는 다르게 아랫부분이 튀어나온 몰딩을 사용합니다. 로스. 수축 팽창에 의한 마루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 벽 쪽 가장자리에 늘어날 때 그리고 줄어들 때 버틸 수 있는 공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틈을 가릴 밑부분이 튀어나온 강화마루용 걸레바지로 시공합니다. 걸레바지와 마루가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이 없음. 앞서 말한 수축 팽창 때문에 걸레바지의 하단 마루와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을 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루와 걸레바지가 만나는 부분에는 실리콘이 안 쏘여져 있고 안 쏘여져 있다면 강화마루입니다. 반대로 강화마루인데 간혹 초보자분들이나 기술이 잘 없는 기술자분들이 잘 몰라서 실리콘을 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커터칼로 실리콘을 해체해 주셔야 됩니다. 여름에 강화마루가 팽창할 때 실리콘 때문에 마루가 그쪽 부분으로 늘어나지 못하여서 마루가 위로 손상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막으려고 하면은 걸레바지 하단 부분과 마루가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쏘시면 안 됩니다. 강화마루의 장점. 표면이 강하다. 강화마루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면에 강화 처리를 한 마루인 강화마루는 원목마루와 온돌마루 같은 천연 나무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천연마루에 비해 표면의 강도 및 내구성이 좋아 찍힘이나 긁힘에 대한 충격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연출이 가능하다. 고온 압축된 바닥재의 표면에 인테리어 필름을 붙여 생산하는 마루이기 때문에 색상이나 무늬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패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마루에 비해서 저렴한 마루이다. 조립식 시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공이 간편해 시공비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천연 마루가 아닌 강화마루는 자재 비용과 부자재 등 다른 마루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원상복구 시 철거가 간편하다. 바닥에 본드를 발라서 시공하는 마루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새 들어가는 매장 등에 많이 시공하게 됩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화마루는 철거할 때 다른 마루에 비해서 비교적 원상복구가 원활한 편이기도 합니다. 강화마루의 단점. 시멘트의 평활도. 모든 바닥이 그렇지만 미장면, 시멘트면이 고르지 못하면 강화마루에서는 소리가 나거나 미장이 좋지 않은 곳으로 마루가 빠지게 됩니다. 특히 시멘트면이 좋지 않은 집은 걸레바지와 마루 사이에 쪽이 벌어지거나 틈새가 있어서 미관상 이쁘지 않거나 보행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나무 바닥인데 나무 바닥 같지 않은 느낌. 원목마루나 합판마루는 천연나무를 재단해서 만들어지는 마루이지만 강화마루는 나무를 압축하여 표면에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하는 형태의 마루로서 천연마루 등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공적인 패턴입니다. 수축 팽창으로 인한 피해. 강화마루는 조립식 시공을 하는 마루이기 때문에 바닥면에 고정되는 마루가 아닙니다. 조립하여 시공하는 형태의 시공법이기 때문에 본드를 발라 시공하는 마루들과는 다르게 나무 자체의 수축 팽창 현상이 활발한 마루입니다. 그래서 마루가 벌어지거나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조립하는 부분이 오래되어 마루와 마루를 꽉 잡아주지 못하여 마루가 빠지거나 벌어지기도 합니다. 습기에 취약한 마루.
모든 바닥재는 물에 취약하지만 강화마루는 압축 성형한 마루여서 습기에 노출되면은 마루가 퉁퉁 불어서 변형이 오게 됩니다. 같은 자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합판마루는 정형화된 규격이라는 게 있고 강마루나 원목마루는 강화마루에 비해서 정형화된 규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강화마루는 다른 마루와 다르게 회사별로 같은 회사도 리뉴얼 전과 후 마루의 규격이 다 다릅니다. 다른 마루의 경우는 재단에서 이중으로 본드로 부착해서 부분 보수가 가능하지만 강화마루는 오직 조립만으로 시공하는 마루이기 때문에 1mm만 달라져도 조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부분 보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화마루는 다른 마루에 비해서 자재값이 싼 마루다 보니까 강화마루 회사들은 더 많은 자재를 판매하기 위해서 빠르게 리뉴얼을 하여 단종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자재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루 시공 시 알아야 하는 점. 강화마루는 마루 크기에 따라서 짧은 쪽이 10cm 이하는 소폭, 19cm 이상은 광폭으로 나뉩니다. 또한 강화마루 시공비 철거비가 싸다고 온돌마루나 강마루를 철거하고 강화마루를 시공하려면은 몰딩, 걸레바지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화마루 나온 자리는 강화마루를 시공하는 것이 맞고 합판마루나 강마루 나온 자리는 합판마루나 강마루를 시공하시는 게 맞습니다. 벽지를 새로 하실 거면은 온용이나 원하시는 걸로 교체하셔도 무방합니다. 강화마루 보수 방법. 강화마루 부분 보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일자 교체. 베란다 확장한 부분이나 독립형 부엌 부분을 일자로 마루를 철거해서 엇비슷한 강화마루를 일자로 붙여서 시공하는 방법을 일자교체라는 방안이라고 부릅니다. 장점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 비교적 저렴한 가격, 상대적으로 짐을 치울 소요도도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방향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루의 패턴이나 색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강화마루 일자 교체는 큰 돈을 들이고 싶지는 않고 방향도 맞아서 보수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색상 차이가 좀 존재해도 상관이 없고 일제로 교체가 되는 방향이라면은 고려해 볼 만한 강화마루 보수 방법입니다. 2번 작은 방 자재를 이용한 보수. 방을 철거해서 나온 자재로 거실이나 상대적으로 넓은 곳에 마루 손상을 부분 교체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작은 방은 비슷한 규격의 비슷한 자재로 시공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일자 교체 시공 방향이 안 나와도 보수가 가능하고 비교적 적은 거실에는 방에서 수급한 같은 자재로 보수를 하고 방은 비슷한 자재로 시공하기 때문에 색상이나 패턴 차이가 일자 교체 방안에 비해서는 이질감이 덜합니다. 단점으로는 방을 철거해서 자재를 돌려치고 방을 시공하기 때문에 방은 짐이 아예 없어야 하고 거실 부분도 짐을 치워야 된다는 비교적인 수고스러움이 있는 방안입니다. 강화마루 보수 시 준비해야 할 점과 알아야 할 점. 강화마루 보수는 시간은 짧지만 공사가 크다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조립식 마루에서 철거 시간, 재조립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만 마루를 벽부터 다 풀러서 부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커 보이지만 시간은 금방 끝납니다. 강화마루 보수 공사는 실제 다른 마루 공사에 비해서는 소음이 적고 공사 시간이 짧습니다. 이는 강화마루 보수가 간단하다라기보다는 저희 마루넷이 기술적인 우위에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강화마루 부분 보수는 사전에 방이나 해당 부분의 짐을 치워야 한다는 점이 다른 마루 보수와 가장 다른 공사 전 준비사항입니다. 강화마루 관리법. 강화마루는 앞서 말한 점에 있지만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을 흘리면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하고 발매트나 유아용 매트를 사용할 것이라면 자주자주 들쳐내어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강화마루는 스팀 청소기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짐이 많으면 강화마루는 수축 팽창을 하다가 조립이 빠지는 것도 많아서 강화마루가 시공된 짐이라면 근데 짐이 많다면 짐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강화마루를 오래 깔끔하게 쓰시는 방안입니다. 셀프 보수하시는 방법. 우선 셀프 보수에 관하여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신데 셀프 보수는 고쳐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보수제를 이용해서 보수하는 건 딱 그 정도의 퀄리티여서
보수제를 사용하여 셀프 보수를 고려하는 경우는 세입자여서 고쳐져야 하는 경우라는 상황이 아니고, 내 집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잠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보수를 해야겠다 할 때 추천하는 그 보수 방법들입니다. 강화마루 파손. 심각한 파손이 된 경우는 이런 시트지로 가려버리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강화마루 파임. 마루가 간단하게 찍혀서 파인 경우는 연고 같은 튜브형 매꿈제를 발라서 보수하시는 방법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강화마루 틈벌어짐. 강화마루 보수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틈벌어짐은 임시적인 보수이고, 조립식 마루라는 특성상 사람을 불러서 보수를 하셔도 또 벌어집니다. 사람을 부른다면 보수할 때 옆에서 잘 배워서 또 벌어지면은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수하는 저희 마루넷 영상을 보고 직접 따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화마루 모든 회사가 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마루 전문가라면은 다릅니다. 강화마루 시공부터 보수까지 전문회사 마루넷에서 지금 상담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